오늘은 오랜만에 조비의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5월 7일 장 마감한 이후 조비가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 기업의 1분기가 어땠는지와 함께 최근 조비가 발표한 이슈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캐칭업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실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난해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약간이지만 매출을 올렸습니다. 조비는 지난해 4분기 국방부와 UAM 납품 계약을 맺으며 사상 처음으로 매출이 발생했는데요. 지난해에는 항공기를 납품하며 1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던 조비는 올해 1분기에는 비행 서비스 사업을 통해 2만 5천 달러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하나로 약 3,400만 정도니 굉장히 소소한 매출을 올린 셈이고요. 사실 아직 항공기를 개발하는 단계에 있는 조비에게 매출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데요. 이 스타트업의 실적을 바라보면서 더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조비가 계속해서 연구 개발에 힘쓰고 있는지, 앞으로 당분간 계속될 적자를 버틸 체력은 충분한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조비의 지출 항목을 살펴보면요. 이번 분기 연구 개발비로 약 1억 1,600만 달러를 지출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53% 증가한 수준이고요. 직전 분기인 2023년 4분기 대비로는 13% 늘어난 정도입니다. 에어택시 산업을 개척해 나가는 단계에서 이 연구활동에 더 많은 자금이 투입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고요. 다만 연구개발비를 늘리는 과정이 재무 상태에 무리하게 부담을 주면서까지 이뤄지는 것은 안 되겠죠. 1분기 말일 기준 조비가 보유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약 9억 2,400만 달러인데요. 이 기업의 1분기 영업 비용이 1억 4,600만 달러 정도였으니 대략 1년 반 정도는 추가적인 조달이 없더라도 충분히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이 남아있는 거죠. 조비는 이르면 2025년부터 에어택시의 상용화를 개시하겠다는 목표로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표가 지켜진다면 현재의 자금만으로도 목표 달성이 충분한 셈이고요. 그러나 사실 2025년부터 에어택시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이 가능할지는 아직 불분명한 단계이기는 한데요. 특히 북미 지역에서는 이 FAA 규제 승인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더욱 어려워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두바이에서 첫 데뷔를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규제 이야기가 나온 김에 마지막으로 가망 인증은 어디까지 진행되었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분기 실적이 발표된 시점과 비교해서 크게 변화는 없었는데요. 한 가지 긍정적인 점은 조비가 FAA로부터 최종 감안 기준을 승인받았다는 점입니다. 이로써 조비는 추후 형식 인증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설계 변경이 필요하지 않음을 확인받았는데요. 설계 변경이 필요하지 않다면 그만큼 앞으로의 인증 과정에서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겁니다. 실적을 살펴봤으니 다음은 조비의 몇몇 새로운 소식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조비가 시험 비행에 있어서 새로운 단계로 진전이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5월 2일 조비가 새로운 페이즈로의 전환을 예고했는데요. 조비가 말한 새로운 페이즈란 현재 이 기업이 사전 생산 테스트 프로그램을 완료해 크레딧 비행 테스트 단계로 넘어간 것을 의미합니다. 조비가 처음 프로토타입 제품을 개발해 사전 생산 테스트를 시작한 것은 4년도 더 된 일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조비는 2대의 시제품 항공기를 이용해서 1,500번 이상의 시험 비행을 수행했습니다. 이 중 100번 이상이 파일럿이 실제로 탑승한 비행이었고요. 누적 비행 거리는 33,000마일, 그러니 약 53,000km 정도입니다. 비행기를 이용할 경우 서울과 부산 사이의 거리가 딱 400km 정도니까요. 대략 65번 정도의 서울, 부산 왕복을 한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조비의 두 번째 프로토타입 항공기로는 지난해 11월 뉴욕 맨해튼에서 시험 비행을 하기도 했죠. 유의미한 비행 데이터를 상당히 쌓아가고 있는 조비인데요. 이런 노력이 크레딧 테스트 단계로 넘어가는 결과를 만들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크레딧 테스트 단계로 진입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조비에 투자하시면서 이 기업의 소식을 꾸준히 팔로우업 하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가망 인증에 대해서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조비가 다른 UAM 스타트업과 비교해서 우위를 지니는 지점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또 이 기업이 늘 강조하는 인증 단계니까요. 가망 인증이 가장 핵심적인 인증 절차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항공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 거쳐야 하는 단계가 가망 인증 외에도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관련한 연방항공청의 규제집을 보고 있으면 도무지 목차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을 정도죠. 그리고 이 수많은 인증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주는 수단이 바로 크레딧 테스트입니다. 비유하자면 이 크레딧 테스트는 영어 공인인증 시험 성적과 비슷하다고 이해하시면 편한데요. 우리가 토익 시험이나 토플 시험을 보면 그 성적이 2년의 유효기간을 지녀서 그 기간 안에는 내가 새로운 학교에 지원서를 넣든 어디 기업에 입사 지원을 하든 매번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공인 시험이 없어서 어디를 지원하든 매번 새로운 영어 시험을 봐야 한다면 어떨까요? 시험 준비하랴, 실제로 시험도 치르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죠. 이 항공기를 개발하는 기업들은 FAA에 따라 사전에 승인을 받은 계획에 한정해서 이 시험 비행 결과를 크레딧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크레딧 시험 비행의 경우 이 모든 데이터와 결과가 문서화되어야 하며 또 FAA의 요구사항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보고되어야 하죠. FAA가 비행 테스트 데이터를 평가한 뒤에 이를 크레딧으로 인정하면 이 비행 결과는 이후의 인증 과정에서 추가적인 시험 비행 없이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크레딧 테스트 결과가 쌓이면 쌓일수록 추후 인증 과정에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시험 비행을 수행할 필요도 없으니 비용도 아낄 수 있죠.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조비는 이미 작년 4분기에 30회의 크레딧 테스트를 완료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제는 이런 흐름에 더 탄력을 붙이겠다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지난해부터 크레딧 테스트를 진행해 왔는데 왜 올해 5월이 되어서야 테스트 프로그램의 다음 페이지에 대한 발표를 했는지 의문이 드신다고요? 같은 크레딧 테스트라고는 해도 그 테스트를 수행하는 항공기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조비는 앞으로의 크레딧 테스트에서 더 이상 사전 생산 프로토타입이 아닌 생산 프로토타입 항공기를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지금까지 조비가 시험 비행에 사용한 항공기는 총 2종입니다. 이 둘은 모두 사전 생산 프로토타입이고요. 다시 말해 지금까지 하늘을 날았던 조비의 항공기들은 추후 이 기업이 내놓을 실제 제품과는 형태가 조금 달랐다는 뜻인데요. 지금까지 조비는 다수의 시험 비행을 통해 최대 비행거리, 속력, 소음 감소 등에 있어서 자신들이 지닌 기술적 역량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조비는 이를 바탕으로 이제는 사전 생산 프로토타입이 아닌 생산 프로토타입을 활용해 크레딧 테스트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이 기업이 말하는 생산 프로토타입이란 조비의 마리나 공장에서 생산한 항공기를 뜻합니다. 에드워즈 공군기지에 납품한 바로 그 기종이죠. 조비가 최종적으로 내놓을 상업용 항공기에 더 가까운 생산 프로토타입으로 크레딧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면 이는 추후 조비가 에어택시 산업을 개시함에 있어서 이점으로 작용할 겁니다. 다음은 생산 설비 확장이 있습니다. 지난 4월 29일 조비는 캘리포니아 마리나 생산 기지에 확장 공사 기공식을 진행했습니다. 내년 가동을 목표로 시작된 이번 공사를 통해 조비는 마리나 생산 설비를 2배 이상 늘릴 전망이고요. 확장이 완료된 마리나 공장은 연간 25대의 생산 캐파를 지닙니다. 또한 조종사 훈련 및 비행 시뮬레이션 센터와 정비시설을 포함한 여러 핵심 운영시설도 갖추게 되고요. 이번 확장 공사에서는 지난해 11월 캘리포니아주의 비즈니스 및 경제개발국이 조비에 수여했던 980만 달러의 보조금이 일부 자금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최근 있었던 또 하나의 호재는 이 아랍에미리트와의 파트너십 강화입니다. 지난 2월 11일 조비는 두바이 도로교통청과 에어택시 산업 진출을 위한 6년간의 독점 계약을 맺은 바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4월 25일에는 아부다비 지자체 및 교통부, 경제개발부, 문화관광부 총 3개의 부서와 다자 간 양해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조비는 이르면 2025년 혹은 2026년까지 두바이에서 에어택시 산업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FAA 가망 인증을 받기 전에 두바이에서의 상용화를 시작할 수도 있다고 말한 바도 있고요.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 허들이 낮은 아랍에미리트이기에 가능한 일이고요. 벌써부터 각 정부 부처가 나서서 조비를 위한 지원 사격에 나선 모습입니다. FAA 인증에서의 속도 내기, 생산 설비 확장, 해외 시장 진출까지 여러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으며 계속해서 사업의 외형을 확장해가는 조비입니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이 남았지만 그럼에도 꾸준히 성과를 보이고 있는 조비의 모습을 보면 이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것도 사실인데요. 많은 우려를 이겨내고 조비가 날아오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